민망할 만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니 책방의 김진희입니다. 분주한 일상 끝에 이제야 돌아왔어요. 제 마음 안에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만큼의 콘텐츠만 전했는데요. 앞으로는 진심이 담겼다면 살짝쿵 어설퍼도 나누려고 해요. 그래야 자주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또 주로 자기계발서를 읽어왔는데요. 고전과 명작, 동화와 에세이도 시도해볼까 합니다. 신앙송도 쭉 이어갈 거고요. 부담 한 스푼 덜고 편안함 한 스푼 넣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 진희 책방, 이번에 준비한 책은 감정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입니다. 이 중에 5번째 장을 읽으려고 해요. 당신도 감정도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삶이 지나치게 바쁘다면 마음이 바쁜 것이다.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쓸데없이 바쁘다는 것이다. 그들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이렇다 할 소득을 거두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신의 생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는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가? 나의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같은 질문을 차근차근 자문해보자. 여기 일로 바쁜 A가 있다. A가 맡은 일은 수월한 편이지만 그는 언제나 시간이 부족해서 허덕인다. 그는 차로 30분 걸리는 출근길을 빠르게 달려 20분으로 줄였다. 하루 3끼 식사도 몇 분 만에 대충 때우는 것은 물론이고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간에 쫓겨 허덕이던 A는 늦은 밤에도 휴일에도 계속해서 쉴 틈 없이 일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결국 과로에 합병증까지 겹쳐 쓰러졌고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서둘러라 이 말을 하며 끊임없이 우릴 채찍질한다. 30대, 40대, 50대가 해야 할 것들 등의 억지 기준을 세워놓고 늘 시간에 쫓기며 조바심에 발을 동동거린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지나도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인생인 걸까? 우리는 여기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만족할 수 있어야 늘 즐겁다란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 단돈 몇 푼에도 행복했던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비싸고 좋은 물건들을 소비하면서도 오히려 더 큰 결핍감을 느낀다. 미치지 않으면 늙는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살 것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나의 삶이 맷돌 돌리는 당나귀처럼 밤낮으로 바쁜데 결국 얻는 것은 건초더미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야말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할 때다. 이 변화를 만끽하고 있는 B가 있다. B는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가 일을 했다. 대도시에서의 생활 스트레스가 없어지자 하루하루 여유롭게 보낼 수 있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 우려 먹는 일로 매일 아침을 시작했다. 일도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즐겼고 일이 끝나면 친구들을 만나 놀거나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여전히 바쁘게 시간에 쫓기며 사는 대학 동창들은 B의 이런 생활을 보고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스스로를 닥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촉각을 다투면서까지 해야 할 일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간과의 무의미한 싸움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한 박자 느리게 여유를 갖고 주변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느껴보자. 시간을 잘 다루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이 아닐까? 일머리를 발휘하면 고갈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열심히 일하는데도 결국 일을 제때 끝내지 못해 상사에게 비난을 받곤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일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오히려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모두에게 주어진 업무 시간은 같은데 왜 나는 야근을 해도 일을 못 끝내고 허덕이는데 옆에 동료는 가뿐하게 일을 마치고 칼퇴를 할 수 있는 걸까? 내 업무량이 동료보다 많아서일까? 아니면 동료가 나보다 유능해서일까? 둘 다 아니다. 업무량이나 개인 능력에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는 미비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원인은 나는 몸을 쓰고 동료는 머리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영리하게 일머리를 쓰고 있는 A가 있다. A는 일할 때 무작정 매달리지 않는다. 그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어려움이 생기면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최소한의 노력으로 일을 완수하고 퇴근 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A가 동료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업무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자 사장은 A의 업무 능력, 동료와의 협업 능력 등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팀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처럼 똑똑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되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동료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 동료란 서로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경쟁 상대이기에 회사에서는 개인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직장에서 경쟁에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협력 없이 외골수를 고집하는 것은 위험하다.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혼자서 어떻게 다수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 혼자서만 문제를 처리하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허점이 생기기 쉽지만 다른 사람과 손을 잡으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중요한 일은 집중해서 처리하고 그리 급하지 않은 일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업무, 단순한 잡무 등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순서를 배열하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